제주도 3박 4일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수연 씨.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거실의 소파도 식탁도 안방의 장롱도 전부 사라졌거든요. 70세 시어머니 강순자 씨가 홀로 남은 3일 동안 30년 모은 전 재산을 모조리 정리해버린 겁니다. 사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끼리만 여행 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리고 며느리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텅 빈 집을 본 며느리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을 때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하신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옆에 있던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 34평 아파트. 이곳엔 70세 시어머니 강순자 씨와 아들 민수 씨 42세 부부,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두 손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순자 씨는 이 집을 지키며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이었죠. 한 달 전 추석 명절. 새벽 5시 순자 씨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어요. 파전 한 접시, 동그랑땡 한 접시, 생선전 한 접시. 70세 할머니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10개 부칠 때마다 허리를 펴고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며느리 수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한 잔 마셨죠. 수연아,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송편이랑 나물 다 했어. 하지만 수연 씨는 물컵을 싱크대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침은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오후 2시. 온 집안에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음식을 올리며 가족을 불렀어요. 자, 다들 모여서 먹자.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민수 씨와 아이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너도 와서 먹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어. 순자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수연 씨가 식탁으로 왔죠.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어요. 후 명절이 뭐가 좋다고. 매년 이렇게 힘들기만 하네.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뭔 고생이야. 가족 위해서 하는 건데 맛있게 먹어. 그런데 수연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올해부터 명절 음식 준비 안 할래요.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그게. 매년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혼자 다 하시잖아요.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 수연 씨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저랑 어머니 문제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 저희 이번 추석에는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제주도로요. 가족여행 그래, 좋지. 다들 같이 가자. 순자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다음 말이 칼날처럼 날아왔어요. 아니요. 우리 식구끼리만 갈 거예요. 저희 가족끼리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니는 여기 계시면 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요. 제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민수 씨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수 씨가 알아서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탁 위에 국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가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놓친 거예요.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수연 씨는 태어냈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니랑 저는 남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혈연으로도 아니잖아요. 왜 매년 명절 때마다 저보고 며느리 역할 하라고 해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으셨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내 식구가 아니지. 알겠어. 너희끼리 잘 다녀와. 그렇게 말씀하시곤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수 씨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 안 해. 수연 씨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답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날 밤 순자 씨는 방 안에서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아들 내외를 위해 살았어요. 손주들 아침 챙겨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아플 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그저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며 살아왔는데 나는 식구가 아니래.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식구가 아니래. 순자 씨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치면 5억. 이 집값 12억. 합치면 17억이 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식구도 아닌데.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내 인생도 정리하고 이 모든 것도 정리해야지.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순자 씨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하지만 아무도 순자 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순자 씨는 조용히 외출했어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말했죠. 제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전부 해지하고 하나로 합칠게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부요? 정기예금도요. 아직 만기 전인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실 텐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쓸 돈이에요. 통장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 순자 씨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어요. 자녀분 명의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액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법무사가 깜짝 놀랐죠. 네, 자녀분이 있으신데 전액 기부요. 네, 제 결정입니다.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순자 씨는 한 장 한 장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엄마는 식구가 아니래. 식구 아닌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줄 이유는 없잖아. 오후에는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쯤 하나요?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답했어요. 34평이시면 요즘 12억에서 13억 정도 하는데요. 파시려고요. 네,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요? 금매면 11억 정도요. 좋아요. 11억에 내놓을게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놀라며 물었죠. 지금 사시는 집이잖아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몰라도 돼요. 제 명의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물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수연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볼일 좀 봤어. 순자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 소파, 저 식탁, 저 장롱. 모두 남편과 함께 30년간 모은 것들이에요. 이제 다 보내야지.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지.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민수가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수연이한테 화 많이 나셨죠?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민수야, 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나는 정말로 너희 가족이 아닐지도 몰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수연이는 나를 한 번도 식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민수 씨 어머니라고 불렀지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 그건 수연이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수연이한테 남이야. 시어머니일 뿐이지 어머니가 아니야.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예요. 고마워, 민수야.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2주 후면 너희는 제주도 가고 나는 모든 걸 정리할 거야. 다음 날부터 수연 씨는 제주도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제주도 3박 4일 특급 호텔 렌터카 포함. 민수 씨는 대답 없이 어머니 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듣고 있어요. 아, 미안, 뭐라고. 제주도 여행 말이에요. 2주 뒤 출발이에요. 민수 씨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연 씨가 짜증을 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수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행 예약만 진행했죠. 같은 시각 순자 씨는 방 안에서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할 일 목록 1. 중고가구 업체 연락하기. 기부센터 알아보기. 3. 고시원 알아보기. 4. 짐 정리. 하나하나 적으며 순자 씨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2주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월요일 아침.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학교 간 후 순자 씨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중고가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고가구 매입하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떤 가구 말씀이신가요? 원목, 장롱, 소파, 식탁, 서랍장, 책장 이렇게 한 30점 정도 되는데요. 와, 그 정도면 직접 방문해야겠는데요. 언제 와드릴까요? 2주 뒤 금요일 오전 9시요.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부센터였어요. 여보세요, 기부하실 물품이 있으신가요? 내 옷이랑 이불 그릇 생활용품 많이 있어요. 얼마나 되시는데요? 옷이 한 100벌 정도, 이불 10채, 그릇 세트 5개, 냄비 10개, 그 외 잡동사니들이요. 와, 양이 꽤 많으시네요. 언제 방문해드릴까요? 2주 뒤 금요일 오후 2시에 와주세요. 순자 씨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순자 씨는 고시원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관악구의 한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어요. 관리인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7호실입니다. 3평 정도 되고요. 침대, 책상, 옷장 있어요. 월세 30만 원입니다. 좁았습니다. 아주 좁았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2주 뒤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계약금을 내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죠. 34평 아파트에서 3평 고시원으로. 이게 식구 아닌 사람의 삶이구나. 수요일부터 순자 씨는 본격적으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이 원피스는 남편이 환갑 때 사준 거지. 이 코트는 민수 결혼식 때 입었던 거고.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지만 미련 없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가져갈 건 몇 벌뿐이었어요. 목요일에는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민수 돌잔치 사진, 손주들 100일 사진. 중요한 사진들만 작은 앨범 하나에 옮겨 담았어요. 나머지는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민수한테 남겨줘야지. 추억이니까.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금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금매라서 관심 있는 분이 바로 나타났네요. 얼마예요? 11억에 바로 계약하시겠답니다. 현금 거래고요. 좋아요. 계약 진행하세요. 단계약금은 이번 주에 받고 잔금은 2주 뒤 금요일에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가족들 중 아무도 순자 씨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물건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일요일 저녁 수연 씨가 여행 가방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어머니 정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좀 쉬고 싶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어, 아들아. 걱정 마. 하지만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죠.
전화할 일은 없을 거야. 그때쯤이면 나는 여기 없을 테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자 씨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고 유언장에 최종 도장을 찍고 중고가구 업체와 정확한 시간을 확정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여행 전날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신나서 가방을 쌌어요. 여보 수영복 챙겼어요. 제주도 날씨 좋대요. 민수 씨도 가방을 정리하면서 답했죠. 응, 다 챙겼어. 근데 정말 어머니 혼자 두고 가도 될까? 당신 왜 자꾸 그래요? 어머니가 괜찮다잖아요. 순자 씨는 자기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만 담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작은 사진첩. 이게 전부구나. 30년을 산 흔적이 가방 하나. 순자 씨는 가방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 저 벽에는 민수가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저 창가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화분이 있었죠. 여보 미안해. 우리가 함께 지킨 이 집을 떠나야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식구가 아니래.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순자 씨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가족들이 떠나고 자신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30년의 삶이 정리되는 날.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금요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여보 일어나요.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온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서둘러 씻고 아이들은 가방을 챙기고 수연 씨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순자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다들 밥 먹고 가야지. 하지만 수연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침은 공항에서 먹을게요. 시간 없어요, 어머니. 7시 정각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가 짐을 들고 나가려는데 순자 씨가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잠깐만. 네, 어머니. 순자 씨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세게 안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조심히 다녀오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제주도 특산품 사올게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들도 하나씩 안아줬어요. 우리 예쁜 손주들 재미있게 놀다 와. 네, 할머니. 할머니도 잘 계세요. 손주들이 밝게 대답했죠. 수연 씨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3박 4일이니까 월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응, 알았어. 잘 다녀와. 순자 씨는 현관문까지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가족들이 사라지자 순자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순자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미소는 없었어요. 대신 단호하고 냉정한 얼굴이었죠. 자, 이제 시작이다. 순자 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5분. 9시에 중고가구 업체가 온다. 2시간 동안 마지막 정리를 해야지. 순자 씨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바지에 티셔츠. 일하기 좋은 복장이었어요. 큰 박스 여러 개를 꺼내 거실에 펼쳐놓았죠. 자, 하나씩 담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장을 열고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이 그릇은 민수 돌잔치 때 쓰던 거고 이 접시는 명절 때마다 전 담던 거고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그릇들이었지만 순자 씨는 미련 없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이미 결심한 거야. 나는 식구가 아니니까. 식구 아닌 사람의 물건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 30분 후 부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식기류 전부 박스에 담겼어요. 8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중고가구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9시로 약속했는데 일찍 왔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순자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직원 3명이 트럭을 몰고 왔더군요. 와, 정말 물건이 많네요. 전부 가져가는 거 맞죠? 네, 리스트에 있는 거 전부요.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들고 식탁을 분해하고 장롱을 옮기고 순자 씨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간 함께했던 가구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파가 나갈 때 순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저 소파에서 민수가 숙제하던 모습이 보여. 손주들이 낮잠 자던 모습도 보이고 1시간 반 후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가구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총 3천만 원 맞죠? 계좌 이체로 드릴게요. 순자 씨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몇 분 후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왔어요. 직원들이 떠나고 순자 씨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인데. 우리 추억이 담긴 집인데. 하지만 울음을 멈추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야 해. 11시 30분.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새 주인이 들어올 집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12시 정각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새 주인이었어요. 어머니 잔금 가져왔습니다. 확인하세요. 순자 씨는 은행 앱으로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11억.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열쇠 주시고 등기 이전은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30년간 매일 만졌던 그 열쇠.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주세요. 순자 씨가 새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집 물려받아서요. 새 주인은 30대 신혼부부였어요. 순자 씨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텅 빈 거실, 텅 빈 부엌, 텅 빈 방들. 안녕 우리 집. 30년간 고마웠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후 1시. 순자 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옆에 두고요. 1시간만 기다리면 기부센터에서 온다. 2시 정각 기부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새 주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박스를 하나씩 들고 내려갔습니다. 순자 씨가 3일 동안 정리한 모든 것들. 옷, 이불, 그릇, 생활용품. 30분 만에 모든 박스가 트럭에 실렸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일 하셨어요.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오후 3시. 순자 씨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산 동네인데 이제 안 오겠구나.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4층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 3층 7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크기는 3평 정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이제 내 집이구나.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작은 사진첩 통장. 사진첩을 펼쳤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보 봐. 나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평생 모은 집도 팔고 가구도 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혼자 작은 방에서 살아. 미안해 여보. 순자 씨는 사진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 6시. 배가 고팠습니다. 순자 씨는 고시원 1층 편의점에 갔어요. 컵라면 하나를 골라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방으로 가져와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냥 기계적으로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밤 9시.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3통.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제주도 날씨 정말 좋아요. 순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토요일, 일요일. 민수 가족은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라산도 오르고 해변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만 받으셨고 그 후로는 계속 부재 중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 뭔가 이상해. 민수 씨가 걱정했습니다. 잠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일찍 주무시잖아요. 수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민수 씨의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월요일 오후 5시. 민수 가족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는 택시에서도 계속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후 6시 30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키를 꺼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없고 식탁도 없고 장롱도 없었어요. 뭐야 이게? 민수 씨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 씨와 아이들도 뒤따라 들어왔죠. 어머, 뭐야 이게? 가구가 왜 없어? 어머니, 어머니. 민수 씨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순자 씨는 없었어요.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다 정리했어. 뭘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가구도 팔고 물건도 기부하고 집도 팔았어. 내 집을 팔았다고요?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수연 씨도 달려와 남편 옆에 섰어요. 11억에 팔았어. 잔금도 다 받았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우리한테 왜 말도 안 하시고? 말할 필요 없었어. 내 명의니까 내가 처분한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 씨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죠.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이야. 관악구에 작은 방 하나 얻었어. 고시원이? 어머니가 왜 고시원에? 민수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이제 혼자.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너희 식구가 아니래. 네. 수연이가 그랬잖아. 어머니는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맞아.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연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엄마예요. 저한테 엄마라고요?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아. 나는 혈연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남이야.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지. 어머니. 민수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수연 씨는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내 전 재산 17억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유언장도 썼어. 뭐라고요? 민수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장학재단 독거노인 지원. 그런데 쓰일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어머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식구도 아닌데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잖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수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도 지쳤어. 10년 동안 너희 식구 행세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이제 자유로워. 더 이상 식구 아닌 식구 행세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니는 식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니야. 수연이가 그랬잖아. 식구가 아니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 씨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울었어요.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내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당신이 한 말 기억해. 어머니는 식구가 아니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텅 빈 거실.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그날 밤 민수 가족은 텅 빈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 씨는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는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는데. 민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상처 입힐 줄. 수연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일찍 일어나 고시원 주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알아낸 거예요. 여보, 나 어머니 찾아갈게. 당신도 같이 가.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가야 해. 사과해야 해. 오전 10시 민수 부부는 관악구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민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신다고. 계단을 올라 3층 7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가 나타났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 씨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 씨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하자. 안 일어나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수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제가 친정 어머니처럼 모셔야 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저희 위해 하신 일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정말로 나를 식구로 생각하니? 네. 민수 씨와 수연 씨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순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어. 10년 동안 혼자. 민수 씨가 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수연 씨도 함께 안았죠. 세 사람은 고시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다시 시작해요. 알았어, 너희를 믿어볼게. 한 번 더. 2주 후 민수 가족은 작지만 따뜻한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순자 씨 방도 마련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만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맛이 어때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수연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순자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그 말에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창밖으로 따뜻한 빛이 온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도 식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